10년 가까이 믿고 지내온 사람에게 받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함께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는 정말 특별한 분이 계셨어요. 바로 숙이 언니라고 불리던 김정숙 씨였는데요. 이분을 중심으로 한 5명의 아줌마들이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늘 함께 다니곤 했어요. 숙이 언니는 동네에서 정말 유명했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시원시원해서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특별했던 건 마음씨였어요. 동네 아이들 중에 누군가 엄마 파마하고 싶어 하면 숙이 언니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우리 예쁜이가 파마하고 싶다고? 언니가 해줄게. 하면서 선뜻 파마값을 내주곤 했어요. 새 신발이 나오면 이거 너한테 딱 맞을 것 같은데. 하며 사주고 예쁜 옷을 보면 우리 딸한테 입히면 공주 될 거야 하면서 덥석덥석 사주시더라고요. 저는 멀찍이서 지켜보면서 늘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돈을 물쓰듯 할 수 있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그냥 남편분이 돈을 잘 버시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제일 웃긴 건 숙이 언니와 함께 다니는 4명의 아줌마들이었어요. 마치 숙이 언니의 수행원들 같았달까요? 숙이 언니가 오늘 한정식 먹으러 가자? 좋아, 좋아. 하고 따라가고 이번엔 횟집에서 회 한 접시 하자? 언니, 짱! 하면서 따라가고 정말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마치 작은 축제라도 열리는 것처럼 5분이 모여서 성대한 식사를 하시곤 했어요. 그럴 때면 동네 제일 좋은 한정식집이나 고급 횟집을 통째로 빌린 듯 요란했어요. 웃음소리가 2블록 떨어진 곳까지 들릴 정도였거든요. 언니들, 오늘은 내가 쏜다. 숙이 언니가 호기롭게 소리치면 다른 분들은 우아하면서 박수를 치고 정말 드라마 같은 장면이었어요. 가끔 숙이 언니가 저에게도 우리 희선아, 너도 같이 밥 먹으러 와. 혼자 집에서 뭐 해요? 하고 초대해 주시곤 했는데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그런 화려한 자리에 어울릴 만한 사람도 아니었고 뭔가 민망한 기분이 들어서 대부분 감사하지만 집에 일이 있어서요. 하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 번이라도 따라갔으면 진짜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분들을 부러워했어요. 숙이네 패거리는 정말 돈이 많아 보여. 남편들이 다 성공한 사업가인가 봐. 우리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거든요. 숙이 언니의 존재감은 정말 대단했어요. 동네 행사가 있으면 맨 앞에서 지휘하고 누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도와주고 마치 동네의 데모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숙이 언니를 존경하고 따랐죠.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화려해 보였어요. 5분 모두 늘 새 옷을 입고 다니시고 밥도 자주 사 먹고 가끔은 여행도 함께 다녀오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모든 여유로운 생활의 바탕에는 숙이 언니의 이자놀이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부러웠던 걸까요? 혹시 나에게 기회가 오길 바랬던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숙이 언니가 저에게 직접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커피 한 잔 하자며 불러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우리 이자놀이에 참여해보지 않을래? 다른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좋거든.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숙이 언니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걱정할 것 없어. 월 5% 이자를 줄게. 1천만 원만 맡기시면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을 수 있어. 요즘 은행 이자가 얼마나 적은데.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월 50만 원이라니 제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그 돈이면 아이 학원비도 보태고 생활비도 여유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죠? 그냥 카드론 받아 카드론. 내가 딱 1년만 쓰고 원금까지 돌려줄게. 그 말을 듣고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카드론을 보니 간편하게 대출도 가능하고 신용이 좋아서 그런지 4%나 나쁘지 않아 보였어요. 계산해 보니 대출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선뜻 내키지 않아 하겠다고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수기 언니가 전화가 왔죠. 희선아, 자기네가 말한 이자 받는 거 생각해봤어? 후회 안 한다니깐? 자기야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해. 그때 옆에서 다른 여자가 말했어요. 언니 왜 이 언니 안 한대? 그럼 내가 할게. 응? 아이, 기다려봐. 너도 일전에 돈 내서 이자 잘 받고 있잖아. 자기한테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랬는데 할 거지? 그래서 결국 마음을 먹었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저는 대출을 받아서 수기 언니 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했어요. 입금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잘하는 일인지 괜찮을지 불안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거든요. 수기 언니는 정말 친절하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걱정 마. 다른 분들도 다 만족하고 계시니까. 자기 나중에는 언니 정말 고마워요 하게 될 거야. 진짜 잘 결정한 거야. 아, 알겠어요. 잘 부탁해요. 처음 2달간은 정말 완벽했어요.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50만 원씩 입금이 되었거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역시 수기 언니는 믿을 만한 분이야라고 생각하면서요. 처음 2달간은 정말 달콤했어요. 매달 정확히 말일에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거든요.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뜰 때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역시 수기 언니는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라고 생각했죠. 그 돈으로 평소에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 학원비 걱정 없이 내고 예쁜 옷도 사주고 남편에게 맛있는 안주 사다 주며 여보, 요즘 살림이 좀 나아졌지?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정말 생활이 여유로워진 느낌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평소에 사지 못했던 것들을 샀어요. 아이들 옷도 예쁜 걸로 사주고 남편에게도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정말 생활이 여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어느 날 언니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났어요. 감사한 마음에 커피도 제가 기분 좋게 결제했죠. 수기 언니가 곤란하다는 듯 그러면서 얘기를 꺼냈어요. 자기야, 자기 돈 더 돌릴 수 있어? 그 1,000만 원 빌려간 분이 좀 더 필요하대. 2천 더. 응? 응, 자기야, 진짜 좋은 기회야. 저는 고민이 되었지만 몇 달 입금을 잘하던 터라 욕심을 냈어요. 아니, 그 순간 뭐에 씌였었나 봐요. 결국 2천만 원 더 입금했죠. 그런데 세 번째 달 말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며칠 늦는가 보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자놀이에 함께 참여했던 미영 언니였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혹시 수기한테 돈 빌려줬어요? 네. 줬죠? 왜 그러세요? 저희도 3달째 이자를 못 받고 있거든요. 계속 미룬다고 하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받던 이자는 뭔가요? 다른 분들은 못 받고 있는데 저만 받고 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받은 이자는 뭐예요? 그러게요. 우리도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 돈으로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싶어서 수기 언니를 찾아갔죠. 언니, 다른 분들이 이자를 못 받고 있다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 그건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래요. 곧 정리될 거야. 하지만 수기 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뭔가 다급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도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이자놀이에 참여했던 5명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총 피해 금액은 5억 원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자놀이라는 게 뭔지 처음엔 정확히 몰랐어요. 그저 돈을 굴려서 이자를 받는 건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어에게서 돈을 빌려서 B에게 이자를 주고 B에게서 돈을 빌려서 C에게 이자를 주는 방식이었던 거죠. 말하자면 돌려막기였던 거예요. 수기 언니는 정말 교묘했어요. 각자에게는 당신만 특별히 높은 이자를 드린다는 식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 몇 달간은 약속한 이자를 꼬박꼬박 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멀찍이서 지켜보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그렇게 높은 이자를 꾸준히 줄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진짜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은 지금 끝물에 이자놀이 동참하게 된 저라는 거죠. 저는 바로 수기 언니에게 따졌어요. 언니,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수기 언니는 울면서 사과했어요. 정말 미안해. 처음에는 진짜 사업하려고 했는데 일이 꼬이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제가 받은 이자는 뭐예요? 그건 일한 거지. 야, 회사 다니잖아. 머리가 지끈거렸고 호흡도 가빠지는 기분이 들었죠. 그래도 그 돈을 다 받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더랬죠. 저는 다른 분들과 달리 좀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했어요. 물론 화가 나고 억울했지만 고소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를 살살 달래보기로 했어요. 언니,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천천히라도 갚을 방법을 찾아봐요. 언니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절대 나쁜 맘을 먹거나 하지 마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 돈 천천히라도 다 갚아요. 저는 수기 언니를 달래면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어요. 정말 고마워. 꼭 갚을게. 열심히 일해서 꼭 갚을게. 언니는 돈을 갚기 위해 알바를 다닌다고 했고 저녁엔 동네 닭집에서 알바도 했어요. 그건 확인을 했더랬죠. 그래서 그런지 1년 정도는 원금 포함 돈을 입금해줘서 총 2,200 정도는 받았어요. 이 정도라도 받은 거 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상황이 더 복잡했어요. 동네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피해를 본 4명이 모두 수기 언니를 형사고소했거든요.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거죠. 수기 언니는 울면서 말했어요. 너도 나 고소할 거야? 저도 사기 당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제 머리를 스스로 몇 번이고 때렸어요. 멍청했던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내 뺨을 때리고 혼자 울고 너무 힘들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죠. 저는 고소한다는 말 대신 언니 저는 꼭 돈을 다 받을 거예요. 원래 재판이 들어가면 1년 정도는 걸린대요. 재판 끝나기 전까지 돈을 받아보자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나 입금은 잘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노력하고 있다고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까지 소식이 없었어요. 핸드폰도 꺼져 있었죠. 그 집에 찾아가 볼까도 생각했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일주일 뒤 동네 다른 언니를 만났어요. 그 언니가 말하길 수기 언니는 구속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던 5인방이었는데 전 눈에 아직도 선해요. 5명이서 동네를 휘젓고 다녔던 모습들을요. 다른 4분이 끝까지 법적 절차를 진행하셨어요. 결국 수기 언니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대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수기 언니는 이미 회사 횡령죄로 전과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작게 돈을 빌리고 갚은 거였는데 자기도 모르게 금액이 커지고 이자를 주고 또 돈을 빌리고 그게 실패하면서 빚을 메우기 위해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저에게 빌리고 나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자놀이 해준다면서 그동안 돈을 빌렸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마도 누군가 한테서 빌렸던 돈을 나에게 갚고 있었나 봐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죠. 일부라도 받아진 걸 다행이라고 할지. 출소하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래서 나머지 돈을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지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돈 문제만큼은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휩쓸려서 또는 욕심에 휩쓸려서 판단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다행히 차분히 상황을 정리했던 게 다행이었는지 일부라도 받아진 것을. 다른 분들처럼 고소를 했다면 돈을 돌려받기는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법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해 두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차용증이라도 공증해 놓는 게 제대로 받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제안을 받으시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너무 좋은 조건일수록 더 의심해 봐야 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를 위하는 일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는 더 신중하게, 하지만 사람에 대한 믿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